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무섭게 오르면서 연 4%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금리 인상 기조의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자세한 소식을 김흥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승 국면이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에서 기준금리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다음 달에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며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짚어보겠지만 특별한 우리 경제에 큰 위험이 없는 한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경제대로 흘러간다면 11월의 금리 인상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한 차례 금리를 올린 바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0.75%입니다. 내달 인상에 나선다면 기준금리는 1%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가 실제 오를 경우 부동산 시장의 매수세는 계속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리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대출 축소 방침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실수요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기준금리와 연동해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면 강화된 대출 규제와 맞물려 실수요의 매수 심리 위축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택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에서 부동산 경기의 둔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토마토 김흥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치를 발표하면서 사업 설계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총 1조 8,211억 원입니다. 이 중 택지 매각 이익은 7,243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대장동 일대 택지 14만 3,160평을 매각한 금액이 2조 2,243억 원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가 발표한 사업비 1조 5천억 원을 제외하면서 이같이 추산됐습니다. 아파트 분양으로 발생한 이익은 1조 968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 화천대유의 분양 수익은 4,531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매각한 용지 중 아파트 용지 4개 블록, 연립 용지 1개 블록을 매입했는데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이 택지 매각 이익으로 받은 배당금 4,040억 원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돌아간 개발이익은 8,5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공권력을 동원해 토지를 수용하고 용도 변경이 진행된 대장지구는 공공택지로 봐야 한다며 누가 특정 개인에게 이득을 안겼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국내 건설 수주액이 전년보다 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공건설 수주액이 전년보다 크게 늘면서 전체 수주액 상승을 이끌었는데 업계에서는 정부의 공공인프라 사업이 본격 발주 단계에 접어들면 국내 건설 수주액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용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국내 건설 수주액이 전년보다 상승했습니다. 특히 공공건설 수주액이 전년보다 크게 늘면서 전체 수주액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내 건설 수주액은 134조 2,66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13조 9,297억 원을 기록한 전년 동기보다 17.9%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공공건설 수주액은 32조 9,610억 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23.2% 늘었습니다. 공공건설 수주액이 전체 수주액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공공건설 수주액 증가는 최근 정부의 공공인프라 확대 기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국토부 예산을 꾸준히 증가시켜왔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건설업 취업자 수도 이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213만 3천 명을 기록해 전년보다 5만 7천 명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공인프라 확대 기조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공공분야 수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설 업황에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부정적인 전망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정부의 건설 투자 기조가
준비 단계를 거쳐 공사 수주 단계로 점차 넘어가면서 당분간 이러한 현황은 지속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용민입니다. 대구광역시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서 여전히 미달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에서 두 개 구가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0일 국토교통부 청약홈 사이트에 따르면 하나자산신탁이 지난 18일 청약자를 모집한 신기역 극동 스타클래스 무순위 청약에서 6가구 모집에 4명만 접수했습니다. 아울러 이담 R&D가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2차 무순위 청약에서도 총 106가구 모집에 45명이 접수해 61가구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일반 청약뿐 아니라 무순위 청약에서도 미달이 발생한 것입니다. 분양시장뿐 아니라 재고주택시장에서도 대구광역시 아파트의 인기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대구광역시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주와 동일하게 0.01%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은 대구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커지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수성구나 중구, 북구 등 도심권의 경우 오히려 강세지만 규제를 받는 외곽 지역 보합세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분위기는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외지인의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비중이 전년보다 줄고 비아파트 매매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7,878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서울 지역 아파트 전체 매매 건수 중 20.1%를 차지하는 수치로 지난해보다 2.5%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외지인의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는 16,051건으로 7만 1,180건을 기록한 전체 대비 22.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비중이 줄어든 만큼 비아파트 매매 건수 비중은 늘었습니다. 올해 외지인의 비아파트 매매 건수는 28,995건을 기록해 전체 10만 6,998건 중 27.1%를 차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기조에도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격 급등으로 아파트 시장에서 밀려난 수요자들이 빌라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곳에 꾸준히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